전 세계 가숨 죽인 가운데 워싱턴 텔아비브 테헤란 삼각축을 관통하는 긴박한 첩보가 초 단위로 교차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 NSA,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GCHQ가 공유한 코발트 새벽 코볼트 돈 리포트에는 향후 72시간 내 중동에서 핵사용 및 확정 가능성 85%라는 적색 지수가 선명히 찍혀 있다. 이는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서슬퍼런 알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평온한 금요일 오전을 맞고 있다. 서울 시내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커피잔을 부딪히며 가상화폐 시세를 논하고, 여의도 정가에선 총선 공천 룰을 둘러싼 공방이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CNN, 알자지라, BBC 등 글로벌 언론은 사상 초유의 중동 핵결전 초읽기 특집을 연일 내보내며 자막 하단에 대피 요령과 방사능 낙진 예상도를 실시간 송출한다. 이 극단적 온도차가 생긴 배경에는 정부의 정보 사슬 균열, 언론의 소극적 통제, 그리고 설마 핵까지 하라며 위험을 축소하려 드는 집단적 방어 심리가 겹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보기관 수석 분석관 제브란 코르텍스가 국무부 통신망을 통해 전달한 TOP SECRT 급전문에는 실명으로 거론된 작전 키워드가 적지 않다. 옵션 루비라이트, 이스라엘 공군이 지하 800M 포르도 핵농축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진 효과를 노린 OKT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버 센티넬형 명수비대 탄도순항 미사일 2000기 일제 발사 시퀀스를 가리킨다. 블랙 캐프스 러시아제 S-400과 이란 바바르 373 혼합 방공망이 선제 탐지 무력화 모드로 전환됐음을 암시한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타격 즉시 전 세계 미이스라엘 시설을 향해 지하드를 선포하라고 직접 명령했다는 디지털 음성 파일 VOA-112 존재다. 실제 로이터 특파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의 주둔한 시아파 민병대가 동시오차로 전술이동을 개시했고,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서는 미군 가족 수송기가 새벽 시간 해외 전개 사상 최대 규모로 뜨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외 안전여행 경보는 여전히 사우디, UAE, 카타르가 여행유예 2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교부 중동이과 실무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한다. 여기에 국내 언론은 모호한 익명 소식통 인용, 5행짜리 국제 면 단신 보도에 그치며 대중의 위기의식 형성을 가로막는다. 민간 싱크탱크 코리아 전략연구원은 사이버 검열보단 책임 방기가 문제라며 재외국민 1만 1284명이 현지 언론 통제로 사태를 모른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대로라면 핵낙진 EMP 혼란 공항 폐쇄 3중고 속에 제2의 카불 공항 붕괴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는 이란 핵 프로젝트 제3국면으로 불리는 포르도 지하 확산 라인이다. 높이 20m 천장을 관통한 900개의 가스 원심 분리기가 1분당 5만 RPM으로 돌아가며 우라늄을 90% 이상으로 농축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023년 추방된 이후 현장 검증은 사실상 제로. 미 센트컴이 입수한 위성 스펙트럼 자료 및 AI 분석에 의하면 이란은 150kg 규모 무기급 H265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고 21개월 내 소형 탄두 3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존재론적 위협으로 규정한 이스라엘 안보강요회의는 그동안 봉인해왔던 옵션 비자국 단독 핵선제 타격 카드를 공개 테이블에 올렸다. 문제는 시설 심도가 지나치게 깊어 MK84 레벨 재래식 벙커버스터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IAF 이스라엘 공군 전술팀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하 800M 석회암층을 돌파하려면 직경 30cm 열의 입자 압력 파동이 필요했으면 이는 약 5KT 전술핵 수준의 지진 효과가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다. 핵 투하 직후 방사능 낙진이 뿜어져 나오는 시간은 30초 미만, 이란 전역을 뒤덮는 화학 방사능 먼지는 6시간이면 이라크 시리아 국경을 넘는다. 즉 핵그림자가 중동을 뒤덮는 D0.25DAY의 혁명 수비대는 걸프 전역 미군 기지로 샤헤드 238 스텔스 드론과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태세를 마쳤다.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알크드스 여단 연합부대,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PMF 인민동원대의 협동교리 밸리언트 스톰은 가상의 작전 명령 제가 아니다.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만약 이스라엘이 핵을 쏘면 우리도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불바다로 만들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공언했다. 예멘 후티가 장악한 사나 국제공항 활주로에는 중국산 1800이 지대함 미사일이란제 고정익 드론 대열이 포착됐는데 이는 홍해 국제 해상 물류로가 최악의 경우 수주 동안 마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블랙스완이 현실화할 경우 브렌트유 200달러, 국제 곡물가 40% 상승, 세계 해운운임 100% 폭등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제브란 코르텍스 분석관은 6월 12일 새벽 3시 텔아비브 암호통신 에코 쉘프 8229를 해독한 직후 자필로 네타냐후 총리의 손목시계가 마지막 초침을 울리고 있다는 메모를 남겼다. 그가 열람한 암호 폴더 블루 댄서에는 F-35I, 아디르 10대 F-15I람 레이던스 6대 KC-707 턴커 2대가 핵탄두 장착 가능 모드로 전환 완료, DDAY 6시간 기준 IDF 북부전선 철의 검 전술사단 레바논 피격 준비, 아이언돔 정비팀이 요격 미사일 1200기 풀가동 대기 중 등급의 전술 코드가 빼곡했다. 동시에 CIA SIGINT-팀은 테헤란 남부 공군 기지에 러시아제 S-400SAM과 이란 바바르 373 혼합 방공 체계가 실전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백악관 상황실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이 핵카드를 꺼내면 미국도 전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브리핑을 받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러나 억지력 신호라는 명분 아래 앞선 48시간 동안 항모강습단 카를 빈슨과 해병 원정단 1800명이 페르시아만에 전개했고 시리아 알탄프 이라크 아인알아사드 기지는 데프콘 2.0.5단계를 적용받았다. 복수의 국방 소식통은 공식 발표 없이도 사실상 전쟁 개전 직전 시나리오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6월 13일 오전 8시 언론 배포용 브리핑에서 다양한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26자짜리 입장문만을 냈다. 동시간 국내 포럼 11 리질리언스 네트워크와 SNS 커뮤니티 코르텍스 파일 열람방에는 실전적 대피 매뉴얼이 약품 비축, 리스트 방사능 낙진 예보 플러그인이 자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사적 정보망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1994년 제네바 핵위기 때보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공백 효과가 훨씬 파괴적이라고 분석한다.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거대한 지정학적 가격 조정 시험대에 올랐다. WTI 선물 3개월 물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 2008년 147달러를 경신했고 런던 ICE 브렌트유도 152달러를 찍었다. 뉴욕 상품거래소 금 선물은 온스당 2,503달러를 기록하며 투기해지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뚫고 CDS 국채 부도 위험 지표는 150bp 선으로 치솟아 코로나 발 최고점을 갱신했다. 그러나 다우 존스 나스닥 등 주요 지수는 오히려 변동성 확대선에서 횡보 중이다. 위기가 실현되면 연준이 초대형 유동성을 투입할 것이라는 정책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국내 산업계 반응은 더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두바이 리야드 무역관이 합동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진출 한국 기업 60%가 물류비 상승 외에 별도 비상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사 면담 결과 원자재 선적 지연에 대한 보험, 조항포스 머주 불가항력 특약을 노티스로 바꾼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석유화학 조선플랜트 빅3의 현지 주재원들도 본사 본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WAIT, 언드시관망 모드에 머물러 있다. 경제안보를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현장의 준비부실 괴리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실전용 전술핵을 투하하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도는 단순한 파급 효과를 넘어 패러다임 붕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 전략기획관실이 최근 비공개로 배포한 NTT-HKNONT-ACTICAL 하이퍼키네틱 코리어 종합보고서는 포르도 타격 시뮬레이션의 모든 입력값을 북한 풍계리 4번 갱도에 대입해 보정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 300M 수준의 매설된 갱도도 3KT급 지각,
관통형 전술핵이 투하될 경우 12.6초 만에 종방향 균열이 시작돼 74.3%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잔류물이 지표면으로 분출된다. 탄두 폭발 직후 생성되는 방사성 낙진 구름은 편서풍을 타고 4시간 이내 동해 연안에 도달 9시간 뒤 러시아 하산주를 거쳐 일본 홋카이도 북단 상공에 머문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포르도 설레가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주입할 전술적 유혹이다. 미 전략사령부 4.15 팀은 이스라엘 살해가 성공할 경우 미래 전장에서 지하 표적 무력화를 위한 전술핵 옵션이 정식 교리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다. 만약 동북아가 핵전술화 도미노 상태로 진입한다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투발 체계를 남측 전방 진지 하부갱도 혹은 평양 지하 배겜, 승리거리 지휘소에 배치해 상대의 선제 공습을 억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둥펑 41 ICBM 여단 카무차트카 전략 잠수함 기지에 극초음속 슬라이더 전술핵을 전진 배치해 꾸준히 포스트 INF 질서를 시험해왔다. 한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 일각은 미국 전술핵을 제3국 임시 저장 형태로 한반도에 들여와 핵공유 수준으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전술핵을 불러들이는 순간 한국은 중러 핵타깃 우선순위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며 확장 억제 강화, MD 다중화, 사드의 추가 배치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시산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 후 10년간 추가 방위비 소요는 약 27조 원, 연 GDP 0.6% 수준이 증발한다. 이 안보 디바이드는 향후 총선 대선 전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소지가 크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진 배치한 차세대 스텔스 드론 샤헤드 238은 기존 136 카미카제와 달리 3단 모듈식 페이로드 시스템을 탑재한다. 첫 모듈은 10kg급 전자기펄스 EMP탄, 둘째 모듈은 열압력 진공폭탄, 셋째는 텅스텐 볼릴만 4,000개가 내장된 대인살 상산탄이다. 기체 외피에는 블랙카본 메타물질이 도포돼 X밴드와 Q밴드 레이더를 34 이상 흡수하며 엔진 후륜을 보호하는 사선형 배기 슬릿이 적외선 서면까지 억제한다. 사정거리는 기존 SHA-HED136보다 2.5배 긴 3000km 이상. 이론상 테헤란에서 이륙해 사우디 아람코 주베일 단지, UAE 자베랄리, 프리존, 이스라엘 치파트 탄약고를 연속 타격할 연료와 항법 패키지를 갖춘다. GBAS 기반 위성교란 기술이 적용돼 GPS 스푸핑 재밍에도 자체 관성 항법 INS로 코스를 수정한다. 실제 지난달 19일 미국 센트컴 함대가 지중해 타르투스 근해에서 샤헤드 238의 해상 무인기 버전을 요격했다는 사실이 군사 전문지 제인포스트 뉴스에 소개되며 우려는 더 커졌다. 가장 위협적인 점은 드론 스웜 전술 적용이다. 30기 단위 편대가 저고도로 침투해 종말 구간에서 파편 EMP 열압력탄을 동시 투하하면 지상 방공체계는 목표, 식별 및 우선순위 결정을 할 시간이 사라진다. 아이언돔의 스텔스 드론 탐지율은 평시 25%에서 스웜, 포화 조건에서는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시뮬레이션도 존재한다. 한미 합참은 만약동 위협이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기존 천궁 패트리어 체계와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혼합한 다층형 하이브리드 방공 모델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정보 침묵 전략을 고수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 인터뷰와 학계 토론, 언론 탐사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세 갈래 배경이 교차한다. 첫째, 정보 격차. 한국은 이른바 FVE와 이미 영ukenu 차원, 실시간 감청망에 정식 가입하지 못한 일본 프랑스 레벨이다. 미 NSA가 전파 위성통신 메타데이터에서 핵 발사 이동 키워드를 검출해도 한국으로 직행하는 아카이브는 30분 딜레이가 발생한다. 작전 결심 사이클이 분단위로 흘러가는 실전 국면에서는 공백이다. 둘째, 정치적 리스크 관리. 청와대는 재외국민 대피령을 조기에 내리면 현지 사업 차질 경제 손실보험 청구가 연쇄 작동해 본국 소송 정치, 공세인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 특히 중동 플랜트 수주액 1,500억 달러를 이끌어온 건설조선 수주전이 한창인 시점에 대규모 철수령을 내리면 계약 파기 리스크가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크다. 셋째, 경제 파급 최소화.
국내 에너지 안보 지표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 28%, LNG 19%다. 정부 에너지 전략실 시나리오는 브렌트유 $200 상승 시 전력요금 kWh당 17원 인상, 물가 1.3%p 상승, 성장률 0.7%p 둔화를 경고한다. 따라서 이미선 경제라인은 정보 접근 권한은 유지하되 경보 수위는 한 단계씩 지연 발령이라는 비공식 로드맵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침묵 전략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외국민보호법 제22조 제24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보 단계에 도달할 시 48시간 내 대피계획 공표 의무를 규정한다. 마감 시한이 경과한 뒤 사태가 폭발하면 국정조사 특검 국제소송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원회가 긴급 합동청문회를 소집한 가운데 제2의 카불 공항 붕괴 재현 시나리오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수송기 6대를 투입해 391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중동 위기는 지리적 군사적 제약이 전혀 다른 차원이다. SNS에는 핵잠수함 깃발 사진 실전 투입 징후라는 가짜뉴스부터 한국 정부가 6월 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음모론까지 확산된다. 사이버 심리 전디 페이크 전문가들은 공식 정보가 부재한 빈틈을 누군가는 가짜 정보로 채운다고 경고한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폴 도난분실 여권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해 해외 탈출용 가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범죄적 상황도 노출된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품귀 가짜 진단키트 대란과 흡사하지만 핵위기는 단일 국가가 처리할 수 없는 다층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훨씬 파괴적이다.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사이버 CRBN, 화학방사능 생물핵 정보 공유 프레임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나토식 멀티도메인 위협 신속 대응센터 구축 데이터 쉐어링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중동발 핵위기는 군사 외교 경제 사이버 심리 공간이 동시에 진동하는 다중위협, 멀티플렉스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눈앞에 마주한 숙제는 세 글자로 요약된다. 투명, 선제, 통합. 첫째, 투명. 정부는 재외국민기업 시장 주체와 최소한의 공포 필터링만 거친 객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 위험을 쓴맛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아이러니한 지름길이다. 정보 정막은 시장 패닉, 온라인 가짜뉴스, 범죄 폭력 행위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기 때문이다. 둘째, 선제. 원유가스 전략 비축 제한 묶음을 미리 해제하고 전력 식량 시장 가격, 상한 재탄력 관세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사이버 교란 EMP 공격에 대비한 국가기관 통신망 백업망도 확충해야 한다. 외교 전선에서는 비확산 동참을 조건으로 중동 산유국과 비상공급 MOU를 체결해 시장 불안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 외교안 보산업 재난 컨트롤 타워를 수평 연결형 네트워크로 바꾸어 관료적 병목을 제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기정통 부산업부 국방부 금융위가 각자 파편적으로 관장하던 위기 매뉴얼을 오버레이 지도 방식으로 겹쳐 시나리오별 다층 대응을 가능케 해야 한다. 여기엔 디지털 트윈, AI 위험 예측, 메타버스 모의 훈련 같은 최신 기술도 과감히 투입될 수 있다. 무스카트 협상 테이블은 48시간 뒤 운명의 종을 울린다. 만약 외교가 실패한다면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실전 핵 사용이라는 금기가 깨진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한반도의 산과 바다, 우리 개인의 삶에 닿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평온의 환상 대신 준비된 냉정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